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웅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살펴보는 화요일의 더 락호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6.3 지방선거 약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제1야당의 상황 어렵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이후에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수라장이었다. 굉장히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일단 주인공 중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어갑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발언하신 분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고압적이고 그 다음에 예의에 어긋나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 대단한 벼슬인지는 알았지만 우리 정성국 의원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서 와, 우리 국회의원의 태도 자세가 위세가 대단하구나. 자, 지금 목소리 나온 분은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분과 이제 친한계 정성국 의원 간에 또 설전이 있었다라는 거고, 원외 최고위원 중에는 김민수, 조광환 최고위원 두 분이 들어가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뭐 이런 설전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발언 중에 이제 야 임마 너 나와 나왔다 어쩔래 뭐 이렇게 얘기가 났다는데 이 품격이 있는 조 대표님을 굉장히 싫어할 워딩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바로 예. 한국 보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축소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윤어게인 세력이 끼이는 조직은 어제처럼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고 또 무례하니까 예. 또 무지하니까 또 뭐 이래 되면은 이야기가 안 되고 결국 분열이 되고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야말로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이후에 최대의 국가 분열 요인이거든요. 예. 거짓말, 선동, 버티기. 그게 이제 드디어 국민힘을 덮쳐가지고 4분 5열을 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기서 책임자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걸 저는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모든 사단의 책임은 가만히 있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거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몰아낸 데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예. 요거는 장동혁 때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 세력 때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 때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지키겠다는 사람의 대결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신조 의원님도 소식 들으셨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게 의원총회는 당연히 의원들로만 원내만. 예. 예, 그 맞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의원총회의 의장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요번 의총에는 꼭 필요하니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모셔요. 예. 그런데 이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은 의총 멤버가 아닌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들 사전 양해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의총 때는 예. 그 윤어게인 앞장서는 원내 당협위원장 중에 이상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원석의 홍위병 정치다.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 징계가 정당했고 이제는 그런 시끄러운 거 그만 접고 뭐 좀 선거를 향해서 나가자. 사실상 장동혁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홍위병이 필요한데 예. 원내는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설 사람이 딱히 없으니까 원외에서 이런 사람들 끌고 와갖고 스피커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제 제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막말을 해댄 거죠. 야 임마 너 나와. 이거는 원래 이게 정치에서 이런 말 통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그렇죠. 특히나 사실 같은 단끼리 예. 참 뭐랄까. 근데 이제 이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제 재신임을 묻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징계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 내일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인데 그 연설 이후에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었는데 자, 이 발언은 왜 했을까요? 저거는 일종의 논리적으로는 자폭선언인데. 자폭선언일까요? 왜냐하면은 윤리위가 쉽게 이야기해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확정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예. 정치적 사형 집행을 해놓고 이게 사실관계가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수사기관을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사형 집행한 그 사실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당원 게시판 글을 한동훈 전 대표가 쓰지 않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예. 썼다고 해서 그걸 유일한 증거로 생각하고 사형 집행을 해버렸는데 그게 흔들리고 그래서 경찰 끌어들이는데 이미 사형돼 버렸는데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폭선언이고 논리대로 하면은 제명 취소해야죠. 스스로. 그 이분은 뭔가 본인의 논리로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게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위기 모면용 꼼수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수사 의뢰를 해서 예. 신속한 수사를 요청을 하고 그렇지. 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상식 아닙니까? 예. 근데 사형 선고부터 내려놓고 막 그냥 민심이 들끓으니까 수사에 맡겨해서 수사 결과에 내가 책임지겠다? 예. 이 세상에 이런 그 뒤틀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웃긴 게 예. 이 본인 장동혁의 정치 생명을 경찰 손에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건 왜 나왔느냐? 일단 어제 의총에서 뭔가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모면용 꼼수다. 예. 경찰 수사 결과 한동훈이 무고했음이 드러나면 내가 모든 책임 지겠다. 이래갖고 그걸 진정시키기 위한 위기 모면용 꼼수인데 예. 자 보자고요. 그럼 앞으로 이 경찰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무혐의하면 저는요, 어떻게 해? 경찰 하세월이라고 봐요. 경찰이요. 저기 청와대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노골적으로 물어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분위기 다 탐지하고 간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사람들은 요새 그냥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야당복 때문에. 야당이 분열이 돼서 예. 갈등 근데 때문에 윤석열에 의해서 장동혁이 나와서 자기들 그냥 장기 집권의 그 주춧돌을 놔주고 있는데 이 장동혁 죽이려고 하겠어요? 경찰 수사 빨리 하라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또 강하게 안 할 수도 있다. 전 하세월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동혁의 어제 그 상황을 좀 어떻게 그 모면하기 위한 꼼수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가 확정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걸릴 텐데. 그거 알고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이분이 장동혁 대표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당원 게시판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이거는요. 아니 이거 저는 참 약간 천기누설이라고 봐요. 이건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인가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예. 윤석열의 12.3 계엄은 망상 계엄이었다 하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쓰셨는데 네네네. 이거야말로 그게 망상 계엄이었음을 장동혁의 입으로 맞아요.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였는데 그거 이 아니다. 당원 게시판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거였어. 아니 참 예. 조 대표님. 아니 당원 게시판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는 비상계엄의 유력한 원인이었다라고 자백을 했으니까 예. 제의 이제 이론이 망상적 발작적 계엄 그리고 저 병정놀이 하듯이 하는 예. 그 논리를 확정시켜 주는 건데 예. 그런데 어제 이분이 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보면은 이게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을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가장 비슷한 사람이 윤석열과 장동혁 두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논리적 그게 연결이 없고 예. 그런데 둘 다 혹시 그 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애주갑니다. 그렇죠. 예. 예. 장동 대표도 만취할 때까지 좋아한다고 예. 해요. 예. 뭔가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허무한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이걸 문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켜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느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에요. 12월 3일 계엄 있고 나서요. 이틀 후에 한동훈 대표 당 중진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서 예. 한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만났죠. 윤한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네. 왜 저를 체포명단에 넣으셨어요? 근데 윤의 대답은 난 몰라. 거기서 누가 실무진이 잘못했나 보네. 그런데 그 원인을 장동혁이 어제 발설을 한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왜 느닷없이 체포 명단에 들어갔는가. 그 배경 설명을 어제 장동혁이 다 한 거라니까요. 네. 아, 이게 좀 놀랍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재신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제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반대한다. 좀 보자라는 거고, 약 2주 후에 2월 19일이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이제 판사 선고가 있게 되면 지도부 존립 근거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 1심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그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정말 존립의 근거 가지고 흔들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조 대표님? 지금 역사적 관점, 정치적 관점, 법적인 관점을 종합하면은 국민의 힘은 대역죄를 저지른 정당이지. 대역죄. 예. 역적 중에서 제일 큰 게 대역죄거든요. 반란. 그것은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예.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 또는 왕을 죽이는 게 대역죄인데 대역죄를 저지른 수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성 없이 그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적당이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이거는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냐 예. 또는 당의 권력을 잡은 당권파가 그렇게 생각할 거냐 들여다보면 여기는 또 다른 세상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물론 외부에서도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고 국회의원들은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하.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권파와 국민의힘 당원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더 결속력을 강화해 가지고 일심 우리끼리라도 예. 똘똘 뭉쳐 가지고 아하. 이번 선거는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권은 절대 포기 안 한다. 예. 그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환길 시간이 입국하면서 네. 이분이 장동혁 대표에게 막 경고성 발언해서 영화 보러 와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버리면 나도 장동혁 대표 버린다. 뭐 이런 식의 경고성. 어떻게 당대표 됐는지 기억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 내에 어떤 그 아이디어라 그럴까? 자기들은 그 묘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2월 19일에 이제 그 중형이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이제 무기징역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윤과 한은 일란성 쌍둥이다. 뭐 검사 출신의 정치 초보에 뭐 그래서 같이 정리한다. 윤한을 같이 정리한다. 예.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새 시대 새로운 그 장르를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예, 이런 식의 어떤 뭘 가지고 하려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은 가만히 안 있죠. 예.
그리고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엊그제까지 윤 어게인하고 불과 몇 달 전에 장동혁이 마이크 잡고 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2월 19일에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이 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움직여서 위헌정당 심판 그 청구를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방선거 전략이 되는 거예요. 내란당이다. 어차피 저짝당은 거기다 표 찍어주면 저 사람들 당선되더라도 다 무효다. 내란당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니까 다 당신이 저 2번 당 이직하면 그건 다 사표 죽을 사자 사표가 된다.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 할 거라고 봐요. 그 정도까지 할 것이다. 조 대표님. 제가 사실은 정당 해산 전문가거든요. 구글에 들어가서 예. 구글에 들어서. 통합진보당 해산 조갑제 치면은 예. 조갑제 씨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민노당 해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그리고 법리를 제공한 고영주 이런 분들이 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때 민노당 통합진보당보다 지금 저는 국민의힘 해산 사유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그때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헌법재판소의 논리 두 개가 가장 큰 건데 하나는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폐지했고 예. 그다음에 이석기 의원이 그때 내란 노이. 음모가 아니고 내란 선동으로 예. 내란 선동으로 9년형을 받았어요. 예. 그 위에가 내란 음모고 그다음에 뭐 내란 시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내란 했잖아요. 예. 내란도 수괴잖아요. 수괴. 그렇죠. 내란 수괴. 그러니까 해산 사유가 엄청 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사실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후계 세력으로서 승복하지 않고 예. 오히려 내란을 막았던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를 탄압해서 몰아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역적들이 작당해 가지고 애국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금 탄압하고 있다고. 예. 이 상황이 저는 진행 중인 내란이라고 봐요. 그건 한동훈 전 대표는 점잖게 제2의 계엄 사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다만 과연 그걸 민주당이 바랄 거냐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대로 걸어놓고 예. 보수가 이걸 가지고 서로 분열하도록 예. 하고 그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 당권을 가져간다면 그건 뭐 일종의 애완동물이고 갖고 노는 거고 예. 결국 지금까지 해온 게 민주당 도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피고인은 계엄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번에는 또 지방정부까지 참패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역할은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 해산 운동은 진짜 보수 세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은 그냥 내버려둘 민주당은 그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예. 이런 건데 이제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에 또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거론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또 일부 의원들이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당 대표가 장도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저희 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푸념. 왜 의원님께 하셨어요? 예. 예.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누가 당 대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 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 그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찾아가서 거기에 비 맞춰주고 한동훈 공천할 거냐 전환길 공천할 거냐 했더니 전환길이라고 하고 선거 공약으로 윤석열 면에 걸고 뭐 이런 게 다 거기 맞추면 공약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갖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극우 세력의 바지 사장이에요, 지금 장동혁의 입지는. 근데 이제 이 고성국 씨는 그 극우 유튜버의 좌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고장 체제다. 고장 체제.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이게 아마 저 서울시당윤리위원회로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배현진 의원이 이제 시당위원장인데 물론 이제 시당윤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판단할 텐데 이건 제명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제명감이에요. 이게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민주화의 기수인 것처럼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을 만든 역사적 결절점을 만든 사람이라는 둥. 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서부지법 그 폭동 있잖아요. 예. 그걸 그걸 미워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 이런 게 앞으로 몇 번 더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면 이재명 정권 절단 날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발언까지 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을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제명하게 되면은 그 극우 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동혁 너 우리가 뽑아줬는데 고성국 그 제명당하게 너 가만히 놔둘 거냐? 가만히 놔둘 거야? 이게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서울시당위원회에서 그 절차가 진행될 네, 가능성이 진행 있다. 이제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 제명 철회 집회도 있었는데, 우리 조갑재 대표님과 신조 의원님 두 분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 대표님의 영상이 연설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이게 장동혁 때 예. 한동훈의 무슨 권력 투쟁이면은 제가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반역적 세력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니까 저는 대한민국 편에 서가지고 참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강조한 건 그겁니다. 아하. 윤석열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반민족적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고 그리고 학력이 제일 높은 한국 사람 적어도 1,000만 명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정말 진정으로 싸웠던 사람이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된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받는 벌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다. 예컨대 고모나 전모 같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 예. 그래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예. 모이기만 하지 말고 모이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예컨대 이호선이라는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진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 법대 교수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런 데서 행사 계속하다가는 힘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움직여라. 자, 우리 의원님도. 네. 근데 제가 그 이주연석 그 참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은 모래된 현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무슨 한동훈 대표 관련 행사에는 늘 오던 분들이고 그래서 저도 낯익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도 움직이는 그 양태를 보면 그 팬덤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나 이제 그 지난주 집회는 지지난주 집회보다 2배 이상 더 나왔어요. 예. 제가 연단 그에 올라가서 쭉 그 파악해 보면 결과 그런데. 예. 근데 팬덤만 나와갖고는 그 그룹 인파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보수든 진보든 강성 있고 온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는 거는 좌든 우든 강성들이 나가지 네. 이 중도 보수 중도 진보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뭐 정치학에서는 이걸 다 묶어갖고 뭐 침묵하는 다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네. 이 사람들은 강성 보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온건 합리 보수였던 사람이 얼마나 속된 말로 열받았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엄동설안에 그렇게까지 나왔겠느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거 팬덤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오시는 분들이 모범 시민이야. 아. 어떻게 보면 선량한 이웃인데 예. 그 사람들이 보통 때는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나올 정도니까 아마 언론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분노가 지금 합리적 보수층에서 축적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담는 그릇이 예. 과연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어떤 유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좌우 대결 구도로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중심 세력은 합리적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데 구체적으로는 헌법을 존중하고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뭡니까 무례하지 않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상식파라고 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몇 명이냐 하면 저는 60 내지 70%라고 봐요. 아하. 보수 단계를 해봤자 28%입니다. 예. 그러나 국가 중심 세력으로 모으면은 그게 60, 70이 되고 이 세력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극좌 극우를 젖히고 정치의 중원을 차지하는 이런 저는 어떤 화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어가 중요하니까 예. 국가 중심 세력, 바이털 센터, 역동적인 사이런트 모조리티가 아니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요새 하고 다닙니다. 저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2월 8일 다가오는 주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턱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 매진됐죠? 11,000명인가요? 네. 저희가? 자, 의원님도 가실 텐데. 예, 저도 관계자니까. 관계자니까 가실 텐데. 관계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데? 아, 그냥 뭐 지난번 그 일산 킨텍스 때 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준비를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공연도 좀 공연도 있고. 준비하고.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조금 약간 제약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바는 없지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2월 8일 이 콘서트에도 했던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이 선거법상 저촉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대본이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아니 뭐 한동훈 대표는 뭐 대본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보수 운동. 아. 예, 진짜 보수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예.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또 3등급으로 이렇게 티켓값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유료기 때문에 일각에서 또 이게 이제 정치 모금 행위로 또 오인받을 수 있다.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 다 검토를 하면서 이제 다 진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남은 돈을 갖고 가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모자란 돈을 자기 돈으로 메꿔도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아, 모자는 갚아도. 예. 아. 모자란 걸 자기 돈으로 메꿔도 정치자금법 위반. 그 기부행위가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선물한 거니까. 예. 아, 굉장히 사르름판 것듯이 좀 할 그렇죠. 가능성이 많네요. 아,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든 2주 전이든 그 현장에 안 간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심한 그러기도 측면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지지자들의 뭐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집회인데 예. 당사자인 본인이 가는 게 조금 좀 그렇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